자, 2장입니다. 2장을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해보죠. 천하 계지 미지위미로되 사오이요 계지 선지위선이로되 사불선이라. 고로 유무상생하고 난이상생하며 장단상교하고 고화상경하며 음성상화하고 전우상수라. 시로 성인은 처무위지사하야 행불언지교라. 만물은 작으니 불사하고 생이 분류하며 위불시하고 공성불거라. 후유불건이 시로 불거라 그랬네요. 일단 경문을 보면 여기서 천하는 천하 사람이겠죠. 천하지인 뭐 이 정도 의미겠죠. 천하 사람들은 개 모두게 지 안다. 무엇을 아냐면 미지위미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게 되는 것을 아는데 사오이 그것은 여기서 악이 아니고 오라고 읽으면 싫어하다, 미워하다, 추하다, 추한 것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주어가 또 개, 지, 선지, 위선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천하라는 주어가 생략됐겠죠. 천하 사람들은 지 안다, 선지, 위선, 선이 되는 것을 아는데 이것은 불선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와 무가 서로 생성하고 난이 어려울 난 쉬울 위 나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이 서로 이루어주며 장단 긴 것과 짧은 것이 상교 서로 비교되고 고화상경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서로 기대어 있으며 음과 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전후 앞가지가 서로 따른다.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무의지사 아무런 의도가 없는 일로 거처하고 불언지교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그럼에도 만물은 이러한 상태에서 여기서 작이라는 것은 뭐 짓다 만들다 이런 것보다는 만물이 스스로 떨쳐 일어난다 또는 스스로 발생해서 일어난다 이 정도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만물이 이러한 상태에서 무성이 일어나지만 성인은 그것을 자기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주어는 만물이겠죠. 만물이 생성되었는데 분류 여기서 주어는 성인이겠죠. 성인이 만물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성인은 만물을 위해 주지만 여기서 시라는 것은 기대다, 믿다, 의지하지 아니하고 공성이 공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자처하지 아니한다. 후유불건이 자기가 내가 이걸 이루었다, 공을 이루었다라고 자처하지 아니하니 이러한 까닭에 만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 떠나가지 않는다. 자, 그랬어요. 제가 이제 1장은 계속 명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도 뭐 명론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해보고 왕필하고 같이 읽으면서 해석해 보죠. 천하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은 추함 때문이다. 천하 사람들은 모두 선한 것이 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때문이다. 그러면 아름답고 추하고 선하고 선하지 않음 이런 얘기를 천하 사람들은 다 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지금 가치잖아요. 아름답다, 추하다, 선하다, 선하지 않다. 그러면 이 가치를 천하 사람이 다 아는 가치,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천하 사람들이 다 안다. 그래서 있음과 없음, 유와 무가 서로 생성하고, 난이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이 서로 이루며, 장단, 긴 것과 짧은 것이 서로 견주어지고, 고화, 상경,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서로 기대어 있고, 음성상화, 음이라는 것은 음하고 성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새가 우는 소리도 음이고, 사람이 내는 소리도 음이고, 악기를 연주해서 나는 소리도 음이고, 다 음이죠. 근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특별히 내는 소리. 그러니까 가령 음악가와 성악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음악가라고 하면 그가 악기를 연주하거나 또는 뭐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노래를 짓거나 하는 사람들이 다 포함하지만, 성악가는 그러한 인간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는 게 성악가잖아요. 그러면 음이라는 것은 뭐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도 음이겠지만, 그걸 인간의 어떤 행위로 가져오면 음과 성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악기가 내는 소리를 음이라고 하면 그 악기에 맞추어서 가사를 노래하는 것을 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악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음과 성은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 번역을 음은 소리, 성은 메아리 뭐 이렇게 번역하게 돼요. 소리가 있고 그 소리의 메아리가 서로 조화롭다. 근데 내가 야호 했는데 저 산에서 메아리가 야호 하는 게 조화로운 또 화음을 이루거나 뭐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음악 연주 악기 소리와 거기에 따른 사람의 가창이 조화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후 앞과 뒤가 서로 따른다. 여기까지 이제 경문이고, 왕필의 주석을 볼게요. 미자는 인심지 소질랑야요, 앞자는 인심지 소오질야라 그랬네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나아가 즐기는 바의 것이다. 추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바의 것이다. 미오, 유, 희노야라. 아름답다, 추하다라는 것은 기뻐하다, 썩내다라는 것과 같다. 선불선은 유시비하라. 선하다, 선하지 않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 시비, 옳고 그름과 같다. 희노 동건이요, 시비 동문이라. 호로 불가득이 편거야라 그랬네요. 기뻐하거나 썩내는 것은 뿌리를 같이 하고, 옳고 그름은 문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이들 중에 한쪽만 치우쳐서 거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거론해야 된다. 차육자는 개진자연이니 불가 편거지 명수야라. 이 6가지는 모두 다 저절로 그러한 것을 진술한 것이니, 한쪽만 거론해서 명수, 그러니까 이 문장 명자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 명수 했는데, 이 명자를 이걸로 봐서 규정하다, 명명하다, 그 수를 명명할 수가 없다라고 교석을 보는 학자 있죠. 그 일본의 학자 하타노 타로나 이런 사람들이 이 밝을 명자가 아니고 명명할 명자 이렇게 푸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해요. 그래서 이 6가지 그랬으니까 6가지가 유무, 난이, 장단, 고화, 음성, 전후, 이 6가지네요. 그러면 차육자 그랬는데, 차육자라는 게 유무였고요.
그 다음에 난이 장단 고하 그 다음에 전구 음성 전후 이 6가지는 진자연 그랬네요. 저절로 끌어한 것들을 나열한 거야.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요. 있음과 없음, 있다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겠죠. 없음이 있어야 있는 게 있는 거니까. 난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은 서로 상대적 개념이니까 어렵다라는 말은 쉽다라는 말을 전제해야만 가능한 거죠. 장단도 마찬가지고 길다는 것, 짧다는 것, 높다라는 것, 낮다라는 것, 음이라는 것, 소리라는 것, 정과 후라는 것은 저절로 그러한 것이 저절로 그러한 것을 나열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네요. 그 다음에 시로 성인, 처, 무기지사 이러한 까닭의 성인은 의도함 또는 의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거처한다. 자연 이족이니 위적 폐하라. 저절로 족하다 만족되다. 저절로 만족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면 실패한다 또는 잘못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행불은지교 여기 주석 지혜자비하니 위적 위하라. 지혜가 저절로 갖추어져 있으니 거기에다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면 거짓이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혜를 저절로 갖추고 있는 대상은 누굴까요? 성인? 일반 사람이라고 봐야겠지. 그러니까 자연 이족도 일반 사람들이 저절로 만족되고 갖추고 있는데 거기다가 뭘 하면 실패하게 되고, 지혜도 일반 사람들이 저절로 갖추고 있는데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하면 거짓이 된다는 말이겠지. 공성이 불구, 그래서 공이 이루어지면 불거, 그것을 자체하지 않는다. 인물이 용하니 공자 피성이라. 고로 불거라. 사람, 여기서 물이라고 인물이 용 그랬잖아요. 인물이 용 그랬을 때 인물이 용 할 때 이 물은 사람이죠. 백성이에요, 백성이고, 이 인물이란 말은 굉장히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인물이란 말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왕필은 늘상 그 주석에서 인, 물, 자연, 순, 물, 지성, 순, 물, 자연, 이런 말을 늘상 추석에서 한단 말이죠. 여기서 물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백성들의 저절로 그러함을 따라서, 백성들의 본성을 따라서, 백성들의 그러한 것을 따라서 늘상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인물을, 자연이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저절로 그러함에 따라서 그걸 썼기 때문에 공은, 이루어진 공은 저 사람들로부터 자피성, 저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고로 불거, 내가 한 거라고 자처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왕필은 주석했죠. 그래서
오직 자처하지 않기 때문에 시로 불거 백성들과 멀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사공재기면 적 공불가 구야라 그랬네요. 만약 공을 자기한테 있다라고 해버리면 공은 오래 갈 수가 없다. 자, 이제 위정자나 일어난 사람이 이러한 자연 상태, 백성의 저절로 그러함에 맡겨서 이렇게 되는 것. 그럼 백성들은 알아. 뭘 하냐 하면 선이 되는 것. 선지 위선. 선이 되는 것. 또 뭐라고 그랬어요? 미지 위미. 예. 이거 알아요. 개지잖아요. 모두 다 알아요. 천하 사람들은 모두 다 알아요. 이거를. 천하 사람들은. 가르쳐 주지도 알아요. 주지 않았는데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불선 때문에 그래요. 불선. 이거는 오 때문에 그래요. 추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무나 난이나 장단이나 고하나 음성이나 전우나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견주어져 일어나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다 가치잖아요. 가치라는 것은 값이잖아요. 값인데 값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곡선 가지고 값이 매겨지는데, 이러한 그 물질적인 것 말고 우리의 가치 체계 안에서 값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유동적이고 변화죠. 그래서 변화. 이게 가치체가 이런데 천하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체계가 만들어지는 걸 알아. 그런데 만약 이 가치 체계, 가치 기준으로부터 체계를 만드는, 가치 기준으로부터 체계를 만드는 이 과정을 위정자가 하거나 왕이 한다고 쳐봐요. 왕이 한다. 그러니까 동양이든 서양이든 왕은 가치 체계의 기준이자 가치 체계의 준거이고 가치 체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리바이던에서 홉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 체계를 인간의 가장 큰 힘, 인간의 가장 큰 힘, 이 힘은 연합된 힘인데, 연합된 힘, 이 힘을 주권자한테 부여해서 이 주권자가 가치의 기준과 체계를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이 주권자가 이걸 만드는 근거는 연합된 힘을 가지고 주권자를 만들고 세우고, 이 주권자가 이걸 만든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왕 주권자라는 사람이 계급 순서를 만들고, 공작이니 백작이니 뭐니 그 다음에 가치의 순서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리바이든에서. 근데 동양도 똑같죠. 동양도 왕이라는 것은 궁이자 사이잖아요. 임금이자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가치 기준이자 체계이죠. 그래서 노자에는 절대 한가운데 중앙에 서지 마라. 미양을 말하잖아요.
이 앙이라는 게 그래서 왕은 절대 궁궐 속에서 나오지도 말고 보이지도 말라. 근데 만약 왕이 큰 넓은 땅에 이렇게 서버리면 이게 중앙이고 기준이 돼버리는데 미양 그거 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게 가치를 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거를 왕이 가치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노자는 어떻게 해요? 천하 개 알아요. 천하 사람들 모두 알아요. 천하 사람 개지 모두 압니다. 무엇을 가치체계가 어떻게 형성되는 거를 다 알아요. 그걸 갖다가 왕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이죠. 그랬네요. 자연이죠.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혜자비 그 다음에 인물이 용 이 두 가지.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저절로 만족되거나 일반 백성들의 자연 저절로 그러함에 따라서 쓰임이 되었기 때문에 공은 누가 만들었냐면 자피 저절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자피 이성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이 백성으로부터 공은 백성으로부터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만들었다라고 자처할 게 없어.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백성의 자연을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연. 왕필은 이 지금 노자 본문에서는 자연이 좀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주석에서는 자연이란 말을 써버렸으니까 자연이란 말을 해야죠. 자연은 자, 기, 이, 연 이 말의 준말이니까 이연이 생략돼서 사연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휴지가 없네.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나기자잖아요. 나로 자는 프람이니까 나로 붙어서 그러한 것 이게 자연이에요. 자기 이연의 준말이 자연이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네이처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연? 그럼 네이처로 해석하는데 이 네이처란 말 그러니까 네이처란 말은 인간의 인위적인 의도나 목적에 따라 손을 타지 않은 인간 외부의 것. 그러니까 인간의 의도, 목적이 개입되지 않은 그것으로서 인간 이외의 것. 이럴 때 우리는 자연, 대상으로서의 자연, 그죠? 이게 대상으로서의 자연이에요. 근데 이 자연이란 말 자체가 낫소에서 온 말이에요. 낫소. 이 라틴어로 낫소는 라틴어인데 낫소는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태어나다. 이게 라틴어로 그렇고 그리스어는 피지스겠죠. 이 솟아나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네이처를 보면, 네이처를 이렇게 보면, 그 인간의 손을 안 탄,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개조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자연물은 그 자체가 자기 원인을 가지고 태어나고 발생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봄이 되면 저절로 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거잖아요. 뭐 새들도 봄이 되면 집을 짓고 알을 낳고 키우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네이처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인간 자체도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러면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도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러한 의미로 이걸 갖다가 본성 그래요. 본성. 본성이 사물의 본성, 만물의 본성, 인간도 인간의 본성이 있죠. 그래서 이 네이처를 소문자로 쓰면 본성이 돼요. 인간의 본성. 휴먼 네이처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 본성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이처, 본성으로서의 네이처, 대상으로서의 네이처가 아니라 이제 본성으로서의 네이처. 본성으로서 네이처. 본성으로서 네이처를 보면 가령 우리는 도대체 이 진달래꽃이 왜 꽃을 피우고 그렇게 하는지를 진달래하고 대화를 안 해봐서 진달래의 언어를 몰라서 걔의 의도나 목적을 잘 모르죠. 그러면 이제 진달래가 씨앗을 퍼뜨리거나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꽃을 피우고 했다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진달래가 이성을 가지고 그 이성에 비추어서 자기 이성에 근거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연이 본성으로서 네이처를 얘기할 때 이걸 스포테니우스라고 말해요. 본테니우스. 테니티. 이걸 자발성이라고 해요. 이 스포테니에서 자연물의 자발성을 단순히 이 생명체만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가령 무거운 돌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자연이 가지고 있는 스포테니우스 자발성이에요. 그런데 인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있지만 자유로서 네이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발론타리 그래요. 발론타리. 이 발론타리는 이성을 전제하고 있고 그 이성에 비추어서 자기가 자기의 행위나 일들을 결정하는 것을 자발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서양에서 사용하는 자연이란 말은 이런 개념인데 이제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리스로 피직스 얘기할 때 이 솟아오름 뭔가가 발생해 나옴 이걸 갖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리로 이해해요. 원리. 이걸 원리라고 말해요. 자연물이 운동 변화하는 근거로서의 원리.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연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자가 말하는 자연이 어떤 자연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 대상으로서 네이처일까요?
그래서 노자는 자연을 말해서 자연 철학을 말했어야 하는데 이 자연이 지가 또 꺼졌네. 이걸 안 봐. 카메라 화면을 봐야 되는데 말하다가 맨날 놓쳐. 그래서 이 장자에서는 대상으로서의 네이처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천은 육아에서는 천이 인격화된 신이잖아요. 근데 노장에서는 천이 인격화된 게 아니고 네이처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그럼 다시 지금 노자 2장은 명론의 체계 안에서 가치의 체계나 가치의 구조를 왕이 만들지 말고 물지자연 만백성의 저절로 그러함에 따라서 된 거잖아요. 만들라는 거잖아요. 가치 체계를, 위계를. 그래서 이거를 보면 육아의 관점에서 이제 뭐 주의가 대학 서문에서 확실히 말했잖아요. 성인이 인이 예지신을 가지고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인밖에 없어서 하늘이 그 사람을 억조지 군사야 억조의 임금이자 스승으로 삼아서 인이 예지지성을 다 발휘하게 한다라고 가치 질서를 만들어서 그가 그 가치 질서에 따르게 한다라고 대학 서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노자가 말하는 성인은 행불언지교 그 다음에 무의지사 아무 일을 하지 않아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말하면 기준이 되고 말하면 표준이 되고 말하면 가치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말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말하지 가치체계를 규범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않으니까 왕필의 해석은 뭐 그렇잖아요.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냈는데 왕 성인이라는 사람이 불사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라고 말할 게 없고 또 만물이 자체적으로 백성이 살아가는데 그걸 내가 소유할 것도 없고 그게 의지할 것도 없고 그래서 왜냐하면 백성은 저절로 만족하고 백성은 저절로 지혜를 갖추고 있어서 내가 왕인 내가 무언가를 하면 다 거짓이 되고 무언가를 하면 다 패하게 되고 잘못되게 된다. 그래서 백성이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연 이족했고 지혜 백성들이 지혜를 갖추고 있어요. 지혜 자비 백성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은 사회적 제도나 가치로서의 공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고 자, 피, 성 저 백성들로부터 완성되었기 때문에 불고 이건 내가 했으라고 자처할 수도 없고 내 거라고 주장할 수도 없어. 지금 그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사회 제도, 가치로서의 제도, 규범으로서의 제도를 만들려면 백성들한테 백성들의 자발성에 맡기면 만들어지나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죠. 어떻게? 뭔가 모여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모여서 의논하게 됩니다. 자기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렇지. 근데 그런 일이 아주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상상해 본 사람이 있잖아요. 상상. 왕이 없다면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재산을 뺏고 하면서 나도 죽을 수 있고 뺏길 수 있다 라는 생각들이 사적자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남의 재산을 뺏고 생명을 뺏고 하다가
나도 죽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깨닫고 공적자 자가 만들어지고, 이 공적자들의 합의, 그걸 공적 의지라고 그러잖아요. 공적 의지. 이걸 발룬타리 제너럴, 공적 의지에 의해서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제도 만들고 이 가치 규범 만들고 이것에 따라서 시민을 규정하고 이 시민의 공적 의지에 따라서 주권자를 만들고 주권자를 세우고 이 주권자의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 루소다, 루소. 사회계약론. 그럼 루소가 말한 사회계약론 안에서 공적자와 공적 의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일 텐데, 사적 자아가 공적 자아로 바뀌려면 이 공적 자아를 가진 사람은 어찌해야 돼? 뭘 전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는 주체적이다. 주체적인 사람. 그렇죠? 자유로운 사람. 그렇죠? 이걸 전제해야만 저들이 공적 자아를 형성할까요? 그렇죠? 그게 더 있어야 돼. 어? 자기 사적 자아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주체적으로 남의 걸 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적 자아 개념 안에서 공적 자아가 갖춰야 될 것은 주체성이거나 이성적이거나 자유성이거나 이 커먼 굿이거나 커먼 굿? 이 공공성이거나 이런 개념들을 상상할 줄 아는 사람, 상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죠? 그럼 지금 다시 천하 사람들이 좋은 게 왜 좋은 건지, 아름다운 게 왜 아름다운 것인지 다 아는데, 생각해봐. 이거 다 가치적이잖아. 비교 상대적이잖아. 그래서 성인은 그걸 다 한다는 걸 전제해. 백성이 다 하니까 할 일이 없어. 처무이지사, 행불언지교. 그러니까 만물의 저절로 다 했어. 그런데 그걸 내가 지배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공은 백성이 이룬 거기 때문에 내 거라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내 거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백성하고 불거 떨어지지가 않아. 이 말 한 거잖아. 그에 대해서 왕필은 백성들의 자발성에 따라서 된 것이고 백성들은 지혜를 스스로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들이 공을 이루었는데, 사회적 제도라는 공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들로부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내가 했어라고 자처할 수가 없어 라고 주장을 한 거잖아. 그럼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야? 이런 백성이 적어도 이런 백성이야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요소를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 갑자기 생겼네. 왕필이 주선 따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것 같은데. 아, 왕필은 이거 뭐 그만 놔주겠어요? 왕들이? 왕필은 워낙 천재라서 죽여버리지 이거. 일찍 죽었지만 모두 그 당시에 왕들 그 왕들로부터 학자로부터 존중을 받았는데, 그래서 왕필을 어떻게 봐야 할까? 라는 측면에서 천재라고 말해지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왕필은 명론을 얘기하거든요. 그 왕필의 명론. 아니 이거 그들이 행하고 있는 걸 완전 까발리는 얘기를 노자 도덕경에 빗대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왕필이라는 사람의 이 명론을 가지고 충북대 서대원 교수가 북경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썼어요. 굉장히 잘 쓴 논문이고, 중국에서 이게 중국 최고의 출판사가 그 출판사에서
책으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필은 그걸 고민한 거야. 위진 시대 그 혼란한 시대 안에서 그 이전의 사유, 사회적 질서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잠깐만요. 아이고 허리야. 그 서대웅 교수의 북경대 박사학위 논문이 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그 서대웅 교수하고 나하고 내가 서대웅 교수 책으로 된 거를 번역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지가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번역을 안 해요. 여튼 이상민 선생이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서대웅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은 왕필의 명론이고 이 명론 자체 왕필의 명론이란 것이 공자의 정명이나 한비자는 명 자체를 혁명이라고 아예 규정해버리고 순자의 정명, 한비자의 혁명, 노자의 무명 다 받아들이면서 왕필의 명론이 어떻게 체계화되고 이후 이 명론이 중국 철학사 안에서 청나라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밝힌 논문이 그 박사 논문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고 좋은 논문인데 내가 그걸 안 하네. 여튼 그래서요. 지금 이 사유는 굉장히 이 동양적 사유 안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왕필의 사유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이런 상상을 해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읽게 된 사람들은 이해를 한 사람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식인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겠지. 네. 근데 왕필이 의도하거나 목적한 바를 못 따라갔을 것 같은데 대부분 못 따라갔을 거야. 의도를.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특이한 사유이죠. 노자의 사유도 그렇고 왕필의 사유도 그렇죠. 특이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질문해가지고. 아니 이제 난 다 얘기했어. 얘기할 거. 교장선생님. 뭐요? 질문. 없어요. 정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노자 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해석이 이렇게 다 다른데 왕필처럼 또 해석한 사람은 왕필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원나라 때 도사 두도견이라는 사람이 원나라 시대까지 3,000여 종의 노자 추수스가 있는데 그들은 각기 그 당시의 문제를 가지고 노자를 번역했다, 추측했다. 그래서 한나라 시대 때 노자는 한나라의 문제로 본 한나라의 노자이고 당나라 노자는 당나라 노자이며 송나라 노자는 송나라 노자이고 원나라 노자는 원나라 노자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3,000종이 있었대. 원나라 때 도사 두도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당시의 시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자를 가지고 그 시대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그렇게 봤으니까 합의되지 않겠죠. 그래서 두도견이 말해요. 두도견이란 그 도사가 노자는 그렇게 읽는 게 맞다고. 그렇게 읽어야 한다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를테면 이게 이제 노자도 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이를테면 선생님이 이렇게 시를 쓰잖아요. 그럼 그 시를 물론 해석하는 게 이제 다양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는 이렇게 그 시의 이게 좀 시의 내용을 그냥 거의 비슷하게 다 읽어가지 않나요? 아닌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그걸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그렇긴 한데,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이 한자는 그걸 그렇게 읽어가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한자라는 네. 것이 갖는 구조, 문법적 구조나 글자 자체가 보여주는 상상력들이 그러니까요. 그게 참 제가 희한해요. 저번에 그 칼럼 선생님 올려놓은 거 노노하고 노자 도덕경을 비교한 게 있잖아요. 그게 멀티텍스트고 산일되고 흩어지는 게 노자이고 수렴되면 노자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각기 자기 관점으로 노자를 읽어야 한다고. 정답이 있으면 노자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를테면 중국어는 음. 이 노자 말고 어, 다른 어떤 것들도 어. 그렇게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거는 가령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중국어는 오사운동 이후에 민나어, 광동어, 무슨어 그래서 중국의 청나라 시대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나서 글자를 통일하지 않기 그 발음이나 문장 구조를 통일하기 전까지는 민나어 사람하고 광동어 사람하고 북경어 쓰는 사람들이 대화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오쩌둥이나 이 사람이 공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언어를 통일하는 그러니까 북경어 중심으로 통일한 거죠. 통일했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캉유웨이라는 사람이 왜 이 대제국 이 청나라가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고 식민을 당하느냐? 이 글자체 때문이다. 예서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쁘고 딱 이렇게 조화로운 글자 말고 진나라, 진서나 대전체나 소전체로 쓰면 글자 삐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글을 쓸 때 이 사유가 확장되고 사람이 웅장해지고 기계가 있게 될 텐데 이 예스라고 한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이 예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법적으로도 통일이 안 되고 글자체도 다르고 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서술어를 써서 평서문 서술을 써서 쭉 해서 그 문장 안에서 의미를 이렇게 기결시켜서 한 지점에 맞추는 논어 같은 경우는 그 맥락을 가지면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거는 시의자 아포리즘이기 때문에 해석은 계속 열려 있죠. 열릴 수밖에 없고 열려야 하고 그래서 시하고 비교하면 현대 시하고 비교하면 한자가 갖는 것 때문에 그 열림이 더 넓죠. 더 무한하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나의 관점에 노자 읽으면 돼요. 제가 지금 읽는 거는 오늘 정선생 나하고 노자 지금 두 번째 읽잖아요. 두 번째인데 옛날에 읽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저는 명론으로 노자를 읽어보려고 지금 시도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요. 전혀 다르게 읽었지. 그러니까 나조차도 이런 관점에서 읽으면 이렇게 다시 읽게 되는데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은 누구든지 자신의 관점을 읽으면 자신의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노자는 한 40% 책이 100% 책이 있다면 40%고 나머지 60%는 지 생각으로 지 관점으로 해석해서 써서 만들어야만 100% 되는 책이다. 노자로 완결된 책이 아니고 독자가 개입해서 지 생각으로 개입해서 읽어야만 100% 책이 된 책이지 이게 100% 완성된 책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봉호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읽어서 완성해야죠. 100%를. 그게 노자죠. 그게 재밌는 거고. 그래서 노자의 가치는 영원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뭐 이렇게 볼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게 닫힌 책이 아니고 열린 책이고 그래서 읽는 사람마다 다른 아이디어 인사이트를 받기 때문에 멀티 텍스트라고 제가 칼럼에 썼잖아요. 그런 것이죠.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시죠. 자 맞습니다.